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의 정의와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그 물리적, 재정적 상태, 또 경쟁력인 요인, 운영 상태를 분석을 하는 게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 수립 목적은 부동산 소유자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부동산이 최상의 효용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자산의 유지, 이용, 개량, 재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고요. 재무적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 자산의 상태가 소유자랑 목표를 추구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은 재산 관리자는 물리적, 재정적 운영의 변화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해서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게 부동산 자산 관리자가 할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근린 지역 분석을 하고요. 개별 부동산에 대한 분석, 소유자의 목표에 대한 분석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현재와 미래의 예상이 되는 경기 순환 하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및 근린 지역 분석을 보자 하면은 부동산은 하위 시장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근린 지역을 분석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한 특성 및 지역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및 근린 지역을 먼저 분석을 해주고 또 각각의 개별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소유자 목적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관리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 돌아가는 어떤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부동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 분석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은 주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는 게 체결된 경우에만 이런 계획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을 위한 수립 분석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분석 범주하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전미부동산 수탁협의회,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지역 분석은 수요 분석, 공급 분석, 흡수율 분석, 공실률 분석, 시장 임대료 분석이 있고요. 타당성 분석은 범위와 한계, 지역 및 도시 분석, 입지 및 부지 분석, 시장 분석, 재무 분석, 어떤 대안들을 지금 분석 내용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수요 분석은 어떤 거를 분석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자의 결정, 수요 단위 결정, 총수요와 지역 수요, 거시 경제적 수요 요인과 지역시장 수요의 연계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수요 분석이 되겠죠. 수요에 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역시장 수요의 연계가 나오고 있죠. 총수요와 지역 수요가 있고요.
공급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재고량,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떻게 공급을 어떤 유형으로 했는지, 공급 주기상 현 시장의 위치, 신규 공급 역량 요인 확인, 장단기 공급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미래의 공급 제약 요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거시경제의 역량 요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흡수율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흡수율, 미래 수요와 시장 조건의 연계 분석, 예상 흡수율과 흡수 시간, 부동산 유형 및 등급별 손익분기, 임대료 분석을 흡수율 분석의 내용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실률 분석을 보겠습니다. 과거의 흡수율, 미래 수요와 시장 조건의 연계 분석, 예상 흡수율과 흡수 시간, 부동산 유형 및 등급별 손익분기, 임대료 분석이 공실률 분석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시장 임대료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조건 분석, 과거 임대료 동향, 등급별 임대료 차별화 효과 분석을 통해서 시장 임대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당성 분석을 보면 범위와 한계, 타당성 분석에 제한을 주는 비용 및 시간 요인, 지역 및 도시 분석은 타당성 분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역 및 도시에 대한 정보가 있겠고요. 입지 및 부지 분석은 부지의 물리적, 법적 측면에 대한 평가, 용도 지역, 상하수도 토양, 배수 오염 등이 있겠습니다. 시장 분석은 시장 상황 및 시장 추세 분석, 수요 공급 분석, 경쟁 공간 분석이 있습니다. 재무 분석은 재무 비용 추계, 흡수율 추계, 현금 흐름 추계, 투자 지표 및 재무 비율 계산 등이 있습니다. 추천 대안으로는 분석 결과 요약 및 추천안 제시, 위험 현금 흐름 전망, 투자 유동성, 인플레이션 해지, 또한 조세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 분석의 범주, 그다음 분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구분을 해서 지역 경제 기반이냐, 경쟁 시장 구분이냐, 시장 지역 구분이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 범주를 설정을 했습니다. 소유자 목표 분석이 있습니다. 법인 소유자 목표 분석, 그 다음에 기관 소유자의 목표 분석, 개인 소유자의 목표 분석, 정부의 소유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소유자의 목표 분석은 수익 투자를 위한 니치나 신디케이트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자산관리자는 임대 수익과 자본이득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우리가 리츠를 앞서 배웠습니다. 그죠? 2000년대 신설이 되고 작은 투자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리츠거든요. 리츠나 펀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각 단위별로 모집된 이런 리츠나 펀드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신디케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신디케이트. 그래서 법인 소유자의 목표는 이런 리츠나 신디케이터 부동산을 소유해가지고 임대 수익과 자본 이득을 실현하는 게 목표이기도 하죠. 기관 소유자의 목표 분석, 어떤 위탁자의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관리를 해주거나 수익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 대행 업무 기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 소유자 목표 분석은 자산 관리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있는 자가 자기 자본과 부채를 종합 평가해서 보유,
또는 처분 등의 목표를 수립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개인 소유자 목표 분석이 되겠고요. 정부의 소유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특정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 계획은 단계별로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1단계는 지역 및 근린 분석, 2단계는 부동산 자산 분석, 3단계는 시장 분석, 4단계는 대체 방안의 분석, 5단계는 재무적 분석, 6단계는 결론 및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산관리 계획은 단계별로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렇게 해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아니면 앞으로 필요한 결론 및 제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단계 단계별로 봤을 때 지역 및 근린 분석을 보면 지역 분석은 크게 이제 거시적인 접근이 되겠는데 해당 지역의 인구와 통계에 대한 추세, 해당 지역의 중위소득과 고용자료,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과 경제기반, 미래 지역 경제 전망을 들 수가 있겠고요. 해당 지역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추세를 알아볼 수가 있겠고 해당 지역 교통망의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지역 분석, 거시적 접근을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고요. 2단계 근린 분석, 미시적인 접근이 되겠죠. 해당 부동산 자산의 인근 지역의 인구와 부동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근린 분석을 하는 목적은 자산에 어떤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인구, 경제적인 요인, 자산의 어떤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고요. 첫째는 경계와 토지 용도, 교통과 편의시설, 셋째 지역경제, 넷째 현대 임대차 상황에서 특정 부동산 유형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2단계 근린 분석이 되겠습니다.